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쌤입니다. 오늘은 노베이스 맞춤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베이스 맞춤커리, 왜 따로 중요할까요? 그냥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아니,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6등급에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노베이스 전용, 노베이스 맞춤커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시험을 못 보겠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선생님, 저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험을 못 보겠다는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시험 못 보는 이유는 공부의 양, 공부의 질,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선생님 시험이 어려워요. 성적이 안 나와요. 영어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들은 애초에 공부라는 것을 못합니다.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할 힘이 없습니다. 공부 체력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책상에 앉혀놓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다고 아이들이 쉽게 나아지지를 못합니다. 왜? 공부 체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자, 너 오늘부터 하루에 10km씩 달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미쳤나? 10km를 어떻게 달리지? 그런데 매일매일 억지로 시키면요. 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오죠. 야호, 나는 10km를 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난 적 없는 사람. 혹은 고도 비만, 혹은 영양실조, 혹은 아픈 사람.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이 어차피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 얘네가 어떻게든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친구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수업을 못 듣겠다, 공부를 못 하겠다는 친구.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서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통으로 다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또, 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문제집을 혼자서 한 권 다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3스텝, 5개월 원성, 기본 영문법, 구문 독해. 제가, 오늘 선생님이 영문법 강사라서 시작부터 영문법을 강조하시나 보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이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뭡니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읽어도 이게 글씨인지 꼬부랑 글씨인지 하얀 것은 백지요, 까만 것은 글씨니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1번, 2번, 3번 아무리 한국어로 쓰여 있어도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영문법입니다. 아니,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왜 갑자기 문법인가요?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문법은 해석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장 구조에 기초한 영문법 설명,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명사는 명사가 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명사가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이 친구들이 해석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걸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명사가 2번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주어에도 들어가고 목적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규칙을 배우는 것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왜? 1번, 2번, 3번 순서를 알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저희는 단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문법 기초가 부족해요. 당연히 선생님 그거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시작할 때, 아, 투부정사, 접속사, 수동태, 이런 친구들이 깔려있는 게 예제에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개념만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제를 아주 쉽게 만들어 봅니다. I go home to eat. 나는 간다. 집에 먹으려고. 딱 내다 놓으면 됩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나는 간다. 먹기 위해서. 이 친구는 세 단어네요.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 가다. 집. 먹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간단한 문장 성분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to 이세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기출 예제를 독해해 보기입니다. 이번 기출은 18년도 3월에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투부정사를 배웠습니다. 투부정사 여기 있네요. 아이들이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 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주어고, 이것은 동사고, 이것은 목적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가 된다. 그럼 수식어 중에서 분석을 해보자. 이 친구는 뭘까? to, avoid 나왔으니까 부사적 용법이겠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이 친구는 below the level 나왔으니까 전치사구에 명사 붙은 거겠다. 뒤쪽은 뭐다? 대시 나왔다. 그러면 절이겠다. 그런데 어디 보자. 동사만 나왔다. 주어가 없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절이겠다. 그렇다면 이 친구 관계대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여기 자리를 파악을 해가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겠구나. 그러면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었지? 그렇다면 너는 명사적 용법이겠구나.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내신 대비 교과서 학습입니다. 이 아이들 영문법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법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나요? 영문법 한 달 배우는 동안 우리 시험 기간 다 거고 말았습니다. 4월입니다. 혹은 6월입니다. 아이고, 우리 지금 그거 비동사 배우고 있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 하고 있고, 우리 지금 품사 배우고 있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두부정사 하고 있고,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번 시험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노베이스에게는 노베이스만의 내신 대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무조건 암기. 아, 선생님, 그렇게 뻔한 얘기 하실 거면 뭐, 저희도 집에서 다 할 수 있죠. 그냥 암기시키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자, 지금부터 I am, 다니엘, 여기부터 that's why I recommend you to sleep early. 여기까지. 그냥 몽땅 외우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뭘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책상 앞에 앉혀놓기만 해도 공부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바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자, 이거 외워봐. I am 다니엘. 다니엘 더 크게 외워봐. I am 다니엘. 이러고 있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 공부, 암기 쉽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스텝 1, 교과서 내용 이해. 우리는 영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글만 이해하고 요약하고 구조도를 그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 파커는 사진기사인데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꿈에 대한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진 찍는 것과 별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둘을 직업과 연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봅니다. 본문 내용이 이런 이야기니까 한글로 쭉 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혹은 구조도로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저희는 글짓기를 시켜요. 글짓기요? 어떤 글짓기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글짓기를 합니다. 선생님,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면 그냥 해석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는요, 한글을 외웠죠. 영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어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수업할 때 빼고는. 자, 그럼 이 한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 본문을 옆에 펼쳐둡니다. 본 적 없다면서 왜 갑자기 보여주시나요? 힌트로 써먹으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워둔 내용, 그리고 요약해둔 내용,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옆에 힌트를 봐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어보이드가 뭐더라? 피하는 건가? 뭐 피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글을 쭉 써갑니다. 이걸 매일 한 장씩 써요. 그렇게 한 뒤에 드디어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한글을 더 이상 보지 않고요. 영어 표현, 어휘, 문법을 한번 쭉 확인합니다. 이제야 보통 아이들이 말하는 본문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한글을 안 봅니다. 그렇지만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 문장을 보고 영작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다 한 뒤에는요, 백지 복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다가요, A4 용지 종이를 그냥 꺼내놓고요,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 못 외웠습니다.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 부분들을 군데군데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은 펜, 두 번째 쓸 때는 빨간 펜, 세 번째 쓸 때는 파란 펜. 그래서 이 종이가 알록달록해질 때까지.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 영어 본문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문에다가 선생님이 체크해줬던 표현, be going to, be going to는 will과 같다. 이렇게 체크해주었던 표현, 또 어휘, 그리고 문법까지 기억나는 대로 전부 이 위에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의 머리에 본문 한 권이 통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암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 통암기 하는 동안 본문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웠나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내용 이해를 했고요. 스스로 간추릴 줄 알게 됐고요. 한글로도 써봤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을 배치하는 법, 영작까지 해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 어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영어는 주지 않고 너는 한글만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수영장 들어갈 때 손부터 적시듯이, 발부터 적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어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단어입니다. 필수 단어 2,000개, 3개월 완성. 2,000개라고 하면요. 보통 1,800개 정도가 필수 단어라고 해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2,000개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6개씩 단어를 외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들 노베이스라고 했잖아요. 노베이스가 어떻게 갑자기 60개씩 단어를 외웁니까? 우리의 단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3개도 안 외워봤습니다. 하루에 3개가 뭡니까? 1개도 안 외워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 6개 꼼꼼히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안 외우기라고 강조를 조금 해줍니다. 너희 이거 단어 외울 필요 없어. 단어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써가지고 우리 그냥 슬쩍 볼 거야. 근데 이거 쭉 쓰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루에 60개씩 그냥 쓰는 거야. 뭐 TV를 보면서 해도 되고 핸드폰을 보면서 해도 되고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쓰기만 해. 어떻게? 딱 한 번씩. 60개 딱 한 번씩. 그리고 어떻게 해? 아침 자습 시간에 한번 펼쳐봐. 펼쳐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어요. 이걸 반으로 딱 접습니다. 어, 이 단어 뜻이 뭐였지? 1, 2, 3 생각 안 나. 그럼 펼쳐봅니다. 아, 오케이. 이 뜻이었구나. 오케이, 다시 접어. 1, 2, 3. 어보이드, 피하다. 오케이, 다음 줄. 1, 2, 3. 생각 안 나. 다시 봐.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니, 선생님 아직 외우지도 않았는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하면 당연히 안 외워졌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안 외워졌습니다. 그래도 뇌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테스트를 볼 때 뇌를 가장 많이 씁니다. 스스로 진단, 셀프 테스트.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침 자습 시간에 한 번 머리에 넣고요. 점심시간에 한 번 머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머리에 넣어요. 그러면 60개 보는데 각각 3초씩 해서 180초. 3분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 3번, 3분씩. 다 더하면 10분. 얘들아, 너 앞으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선생님이 영어 공부시킬 건데 3분만 내면 된다. 하루에 딱 10분만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좋다. 나 이것만 하고 진짜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에 조금 힘든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누적 학습입니다. 선생님 저 어제 이거 했잖아요. 6개 다 했는데요. 응, 알아. 또 봐. 그렇게 해서 5일 주기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다섯째 날 총 몇 개? 6, 5, 30이니까 300개를 하루에 본다. 아, 300개 하루에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또 곱셈해 봅시다. 자, 하루에가 아니고 한 단어당 3초씩 300개. 3, 3, 9, 900개. 900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분. 300단어 보는데 15분 걸립니다.
15분 정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위크 1에 한 거, 위크 2에 한 번 더 합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크 3에 한 거, 위크 4에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또 위크 3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위크 12까지 5세트를 반복합니다. 틀린 단어는요, 절대 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막 3번씩 말하라고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틀릴 때마다 앞에다가, 단어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 한 번만 해줍니다. 체크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면? 또 하면 체크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러다 또, 그러다 또, 그러다 또, 그러다 또, 그러다 또, 얘가 완전히 눈에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필수 단어 기출 문맥 안에서 찾기. 주 1회에, 그러니까 이때 한 번이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문맥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들도 효능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외운 거, 나 실전 가서, 수능 가서, 혹은 내신할 때 이만큼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영문장을 제시하고요. 필수 단어의 뜻을 빈칸으로 태워줍니다. 예를 들면 He receiv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in 1964. 이 부분 우리의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이건 2024년 수능이고요. 그는 1964년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어쩌고 이걸 보고 아 받았다 바로 나오나 이면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조금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럼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는 1964년 물리학에서 노벨상 아 이것 도 물어보는 거구나. receive 받았다.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은 아이들이 더 이상 노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점 맞는 아이들이 50점 되고요. 50점 맞는 아이들이 70점 됩니다. 70점 맞는 아이들은 이미 노베이스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다른 학습법을 또 적용시켜야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학생 70점 맞았다가 30점 맞았다가 시험 볼 때마다 들쑥날쑥해요. 왜 이러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베이스인가요? 아닌가요? 체크하시려면요. 여길 보시면 됩니다. 3초 안에 반응 못하면 노베이스고요. 왜 그런지 이유 설명 못하면 노베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영어는 한국어 문장이랑 해석 순서가 앞에서 뒤로 똑같다. 1, 2, 3, 땡. 네, 틀렸습니다. 품사는 단어다. 1, 2, 3, 땡. 네, 틀렸습니다. 왜? 품사는 단어의 모음입니다. 언니는 대명사다. 1, 2, 3, 땡. 언니는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죠. I am go home은 맞는 문장이다. 1, 2, 3, 땡.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am이랑 go 둘 다 동사죠.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is는 뭐뭐는, 은는 이라는 뜻이다. 1, 2, 3, 땡. x. is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10개 이상씩 영어 단어를 외워본 적이 있다. 있다 하시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노베이스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없다 하시는 친구들 축하합니다. 노베이스입니다. 왜 축하하냐고요? 당신은 이 노베이스 맞춤커리를 통해서 더 이상 노베이스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노베이스 맞춤 커리큘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